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구분 사채 관련해서 이 전환가액 조정인 리픽싱 관련되는 공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미증시가 노동절로 휴장이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믹 칼렌더 관련되는 부분들 중에서 베이지북이라든지 서비스업 관련되는 어떤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4일 거래입니다만 이 8월 중순 이후에 펀드 매니저들이 여름 휴가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어떤 부분에서 다시 어떤 매수의 어떤 유입의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9월 달이 전통적으로 가장 수익률이 좀 부진한 어떤 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8월 달에는 월중 계속 좀 부진하다가 월말 부분에서 좀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9월에 어떤 시장 비율가 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구간들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살펴봐 보면요. 중요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원달러율 같은 경우가 이런 좀 소폭 올랐고, 그래서 아침부터 선물 쪽에 매수해 나왔는데 그 뒤로 옷장에는 크게 이렇게 변동폭은 없었어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을 제하고 나면 대부분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매도했고, 개인들이 소폭 좀 매수를 했고요. 이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4천억대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연기금이 오늘 좀 대표적으로 매도를 거래소에 좀 했다. 이게 좀 특징적인 어떤 수급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1% 강세가 나오면서 2580선까지 일단 올라갔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장중은 좀 낙폭이 키웠다가 거의 보합권 정도로 하면서 919선 요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죠. 그래서 상승 하락 종목 수의 어떤 종목 차이는 거의 다 줄였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한 300여 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던 어떤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차트로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좀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이 오후장에는 조금 오전장보다는 올라가면서 29,000원대는 못 넘었습니다만 28,800원 선 장중에 고가로 일단은 끝나는 흐름이었고요. 시간의 흐름은 큰 흐름이 없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일단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여전히 두 자리 숫자입니다만 17%로 조금 줄었다. 이게 좀 특징적이겠죠.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보다 좀 더 줄어서 이 거래량이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내려가고 거래량을 줄이면서 소폭 반등하고 또 21선이라든지 나름 조금 올라가면 또 물량을 던지면서 이 물량을 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양봉을 만들 때는 아주 조금 몸통이 있는 어떤 형태의 흐름들을 만드는데 이런 패턴에서 크게 지금 벗어나지 않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서 보다는 좀 다르게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만 큰 폭은 없죠. 양봉을 낼 때는 굉장히 미미한 어떤 수급의 개선이 있고 원봉이 나올 때는 덤성덤성이 물량이 나오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HLB나 이런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 재무 구조 자체가 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약 개발을 상업화 성공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어떤 섹터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떤 평가를 가져야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트리플 B 이제 이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유상증자 하는 것도 이제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데, HLB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또 유상증자도 하고 신용등급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우회적으로 이제 메자닌 자금들을 많이 좀 조달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전환사채 12,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제 BW 이런 어떤 발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2020년도 전에 어떤 물량하고 이 이후로는 사실 이제 이전보다는 한 3배 이상 많아 있는 유중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뭐 BW12 관련된 이런 물량들이 많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어떤 주식이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식수 자체가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시가총액을 유지하면서 회사는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많이 한 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급 물량들의 어떤 증가로 주가 상승에 상당히 이제 좀 더딘 흐름들을 최근 몇 년간 그리고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박스권도 상승률이 상당히 이전보다는 줄어서 끝났고 하반기에는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요. 이 전환가액의 조정,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해가지고 무려 전환가액의 조정에서는 이게 36회차입니다. 그 다음에 BW 같은 경우는 37회차예요. 그래서 이제 전환가액,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을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4시 이후에 나왔던 부분인데, 전환가액의 조정이죠. 보통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리픽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픽스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죠. 이 조정하는 걸 뭘 조정하냐면 보통 이제 가격이나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데, 주가가 이제 이게 한국이나 일본에만 사실이 있습니다. 이 리픽싱 관련되는 조항 같은 경우. 미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자닌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안 좋은 어떤 기업들이 이제 사채를 대부분 보시면 사모로 발행합니다. 이게 공모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이제 사모로 뭐 전환사채나 BW 발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메자닌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옵션이 깔려있는 어떤 채권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발행될 때 뭐 표면 이자율이라든지 만기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목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채권이 만기에 가면 원금하고 이제 조금의 이자를 받아서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투자자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환가액을 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낮추어 준다는 거죠. 초기에 이제 이 전환사채가 2022년도 5월 30일에 이 발행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전환 청구 기간이 올해 6월 달부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발행할 때에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행사 가액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낮추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2022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상향 리픽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하향으로 조정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무작정 이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발행 이후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료율이 2025년도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주가가 계속 빠지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저 조정 한도가 있습니다. 3만 132원대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조정 후 전환가액이 3만 132원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더 이상 이제 조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격까지 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도 공매도입니다만 이렇게 이제 발행 물량이라든지 뭐 BW12 관련되는 물량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오버행 이슈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전환 사채의 어떤 겉면 총액을 보시게 되면 215억 정도인데, 이게 이제 조정 전에는 60만 주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조정을, 또 기존의 어떤 이 전환가액 대비해서, 거의 뭐 20% 가까이 또 낮춰졌기 때문에 주식 수도 기존보다는 20%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0만 주가 3만 원대 부근에서 이렇게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지금 이제 6월 2일부터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또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 2일로 했던 이 부분이 리픽싱이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최저 조정 한도에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한도는 없습니다만, 이 시비 관련되는 부분들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어떤 물량이다, 이런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W 관련되는 부분들, 여기도 이제 조정 후 행사가액이 3만 132원이죠. 여기도 이제 2022년도 5월 31일에 37회차 이제 발행을 하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해서 계속 이제 이 리픽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권리 행사였던 기간이 6월 달부터인데요. 사채 만기가 이제 2025년입니다. 여기도 3호고요. 공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자닌 자금을 일반인들이 우리가 뭐 공모로 이렇게 뭔가 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대상들한테 주고 그 리스크를 조금 이제 감안해서 이런 조항을 하는데,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 일종의 또 뭐 공매도도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왜냐하면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원금 플러스 조폭의 이자를 받고, 그 다음 리픽싱으로 주가가 낮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최저 조정 한도에 되어서 여기 관련된 어떤 물량들은 기존의 42만 주에서 지금 이제 49만 7천 원대, 3만 5천 원대에서 3만 원대로 여기도 낮춰졌으니까 행사를 하게 되면 물량들이, 그러니까 뭐 BW하고 CB를 합하면 여기 한 50만 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관련 70만 주, 120만 주 물량들이 향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행사를 하면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수급의 압박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공매도도 공매도입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그 매자닌 자금을 많이 이제 발행했던 기업들의 조금 이제 부담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추가적인 리픽싱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이 이제 36회차, 37회차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는 최근에 좀 반등을 한 며칠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이제 중순부터 또 이제 또 떨어지고 있죠. 한 4일 정도 좀 조정을 해주면서, 이 8월 달에는 이제 밑꼬리가 나왔는데 9월 달에 양봉 흐름이 나올지 여부, 여기도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리스크, 부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 흐름을 이제 내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강한 어떤 반등은 아직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업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여전히 두 자리 숫자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31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800만 주대. 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은 이제 상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항상 체결이 나올 때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요. 자, 9월달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 가격으로 보면 이제 3만원대 그 무상증자 기준 이전으로 보게 되면 3만원대 부근에서 계속 이제 확인을 2달 넘게 하면서 이 박스권 하단의 흐름들을 이 당시엔 한 6개월 정도 하고 올리고, 이때도 한 5, 6개월 정도 하고 올리고, 작년에 연말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 왔다가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 최종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최종 결정하기까지 아직 이제 뭐 9개월 정도
뭐 8개월, 9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가가 이런 수급의 압박을 듣고 언제 좀 올라갈지, 9월 달에 이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자, 29,000원대, 3만원대 이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8월 달에는 거의 이제 뭐 시도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는데 9월 달에는 이 부분들이 수급의 개선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을 좀 이제 기대해 보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